사법행정권 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법관들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방침에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 특정 사건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20년간 독방에 격리된 채 CCTV를 통해 용변 보는 모습까지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월 1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정은호 게이트 영장 유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오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해서 현직 법관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무죄에 이어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장한지 기자가 선고 내용과 선고가 내려진 법정 안팎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선고 공판 피고인은 신광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희연, 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은 이들의 후배 법관인 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유영근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정은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장 내용입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이 같은 공소 내용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정은호 게이트 수사 당시 검찰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한 게 검찰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 법관에 대한 인사를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 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 내용입니다. 신광열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 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 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신 부장판사 등은 미소를 내보이며 서로 악수를 나눴고 재판정 밖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일부 판사들은 법정에 들어가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며 신광열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회를 남기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조희연, 성창호 두 부장판사도 후련한 듯 미소를 띠고 법원을 떠났고 성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현직 선배 판사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소신껏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세한 말씀은 이 사건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만 많이 불편한 재판이었을 텐데 충실하게 심리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요. 검찰은 오늘 판결에 대해 법관들에 대해선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는 재판부의 이중잣대로 보인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맡긴 건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주고받은 것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기존 판례와 대치돼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격앙된 반응에도 변호인은 애초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거라며 괴이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무죄가 선고된 신 부장판사 등 3명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 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에서도 공범관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1호 선고였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이어 2호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논란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하지입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5천만 원을 셀프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겁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자신이 소속된 전현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연구기금 명목인데 5천만 원은 김 전 원장이 받은 정치 후원금에서 기부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김 전 원장이 더 좋은 미래의 싱크탱크인 더 미래연구소 소장으로 가면서 불거졌습니다. 2016년 6월부터 금감원장에 임명 제청된 2018년 3월까지 소장으로 재직하며 총 9,4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아 셀프 후원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여기에 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등의 지원을 받아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김 전 원장은 결국 2주 만에 금감원장에서 낙마했습니다.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김 전 원장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약식 기소와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 형사 3단독 정진원 판사는 오늘 김 전 원장에 대해 벌금이 아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더 좋은 미래에 기부한 5천만 원은 피고인이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 미래연구소로 입금됐다. 이는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김 전 원장이 기부 형식을 빌어 셀프 후원을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부정지출을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기부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김 전 원장을 질타하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 좋은 미래는 정책 중심의 의정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관련 활동에 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 생각한다는 것이 김 전 원장의 말입니다.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를 했는데 김 전 원장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걸 보면 김 전 원장은 정말 자신은 선의에서 기부를 한 것이고 죄가 없다고 굳게 믿은 것 같습니다. 김 전 원장이 5천만 원을 기부하지 않았다고 김 전 원장의 소장 재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원장 입장에선 억울할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것도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항소심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오늘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과 인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엔 90년대 후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의 이름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신창원은 지난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 6개월 뒤 검거되기까지 신출귀몰한 도피 행각으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런 신창원이 다시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른 건 신창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가 신창원이 낸 진정을 받아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은 지난해 5월 20년간 독방에 수용된 채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했다. 심지어 용변 보는 모습까지도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것이 신창원의 호소였다고 합니다. 독방 수감자라고 해도 일과 중엔 작업이나 운동 등 시간에 다른 수감자들과 말하거나 어울릴 기회가 있는데 신창원은 일반 독거 수용과 달리 특별개호 독거 수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수감자와의 접촉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탈옥이나 자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임을 감안해도 20년을 교도관 외에는 사람 구경을 못하고 혼자 독방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살아온 겁니다. 이에 인권위는 면담 조사 등을 통해 신창원의 수감 생활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신 씨가 수감된 광주 교도소에 독방 생활과 CCTV 감시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경우 신창원에게 남은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지난 2008년 엄중격리 대상자의 1인 운동장 사용과 수용 거실에 대한 CCTV 설치와 24시간 감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용자가 입게 되는 자유 제한에 비하여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헌재의 합헌 결정 사유입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이강국, 김종대, 민영기, 모경준, 송도한 5명의 재판관은 CCTV 설치 운영에 관해 직접 규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위헌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의견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4시간 CCTV 감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 등을 위반한 위헌이라는 것이 당시 재판관 5명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신창원은 지난 2011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자살 시도를 한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름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 심리검사의 공격 성향, 포기 성향, 자살 성향 등의 평가에서도 일반 수용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탈옥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신창원은 이제 50줄을 넘겨 만 53살이 됐다고 합니다. 법무부나 교정당국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24시간 CCTV 감시를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타인의 시선에 발가 벗겨진 채 살아온 무기수 신창원은 앞으로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계속 용변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검색어로 보는 법조뉴스 신세아였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그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직접 하고도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사를 이른바 법률 전문가라고 이른바를 넣어서 지칭한 게 눈에 띕니다. 법 기술자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아무튼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하면 기소 욕심, 오류와 독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말입니다. 추 장관의 지적은 일정 부분 학계와 검찰 안팎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기가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그것을 사명감이라 부르든 정의감이라 부르든 뭐라 부르든 일종의 애착을 갖고 법정에 세워 단죄를 하고 싶은 건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이긴 한데 다만 이 과정에 인지상정과 애착이 지나쳐 먼지가 날 때까지 터는 검찰권 남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두고 이게 난다긴다 하는 검찰 특수부 검사들을 총동원해 저렇게까지 할 일이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권과 현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게선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왜 하필 지금이냐는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한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을지 모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자원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확실히 행사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직위에 정권과 기조를 같이 하는 고위 검사를 보내 정권의 뜻과 의중을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쇄도하자 법무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제도를 통해 좀 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독단과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점검 방안을 찾겠다.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마련해 시범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나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 인사들이 특정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에 대해선 수사검사에 준하는 면밀한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걸로 검찰 수사 견제가 되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련의 흐름을 보니 오랑캐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EEJ 넉자가 떠오릅니다. 검사로 검사를 제압한다. 배나무 아래선 갓끈을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쭈그려 앉아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나 오이를 훔쳐가는 걸로 오해받을 일은 애초 하지 말라는 잠언입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이은 청와대 고위 인사 추가 기소를 앞둔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여권 인사 추가 기소에 적용되는지 두고 봐야겠지만 공교로운 일이 자꾸 되풀이되면 의심은 확신이 됩니다. 그 확신은 정권과 검찰 개혁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좋은 말과 명분을 갖다 붙여도 콩으로 된장을 쓴다 해도 믿지 않게 됩니다. 혹시 이미 그렇게 된 건 아닌지 정권을 위해서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도 오해받기 딱 좋은 일은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는 게 상책 아닌가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